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10여 년 전에 일어난 변란으로 무관인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으며 시부모님 또한 변란 중에 돌아가시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그날 힘겹게 살아가는 한 아낙네가 있었다. 아낙네에게는 어린 아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으며 아들이 호연지기를 갖춘 강단 있는 사내로 자라주길 바랐고 먼저 떠난 남편처럼 훌륭한 무관이 되었으면 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배짜는 솜씨가 뛰어나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며 아들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아들 양도령이 12살이 되었을 때 홀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위해 한참 떨어진 마을에 학문과 무예가 뛰어난 먼 친척 어르신에게 보내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아들아, 네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장차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미와 잠시 떨어져 지내야겠구나. 집안 어르신께서 너의 학문과 무예 닦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 모자는 보름에 한 차례만 만나기로 하자꾸나. 이 어미가 곁에 없더라도 한눈 팔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느니라. 양도령은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었지만 일찍 철든 양도령은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음을 알았기에 차마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양도령은 어머니 말씀대로 한참 떨어진 친척 댁으로 갔고 보름에 한 번 어머니 볼 생각에 남은 기간은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다. 기다리던 보름날이 되면 양도령은 어머니를 뵐 생각에 아침 일찍 일어나 정든 집으로 향했고 하루도 쉼없이 배틀을 돌리는 홀어머니는 아들이 오는 날을 손꼽으며 며칠 전부터 아들을 위해 옷을 손질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더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다. 막상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홀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즐거웠고 한편으론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는 모습을 남편과 함께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으며 먼저 가버린 남편이 한없이 그리웠다. 홀어머니는 하루의 짧은 만남이 끝나면 어김없이 아들을 친척 댁으로 돌려보냈고 아들 역시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께 약한 모습을 내비치기 싫어 씩씩하게 집을 나섰으나 한두 걸음 내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은 어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모자의 만남과 헤어짐이 몇 차례 있은 후 어느 날 아들 양도령은 간밤에 꿈에 나온 어머니로 인해 근심이 생겼다. 혹여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었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져 보름을 며칠 앞두고 친척 어른께 허락을 받아 집으로 향했다. 양도령은 새벽 일찍 길을 떠나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한낮이 채 되지 않아서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를 뵐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서자 약속한 날보다 며칠 일찍 온 아들을 보고 홀어머니는 놀랐다. 양도령은 일찍 오게 된 이유를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이를 들은 후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방에서 과일을 가져오라고 아들에게 일렀다. 아들이 어색한 분위기에 눌려 아무 생각 없이 가위를 들이자 어머니는 그때까지 짜던 배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내버렸다. 어머니, 어찌 열흘 넘도록 애썼던 배를 그리 베어버리십니까? 아들아, 네가 약점 보름을 채우지 않고 공부를 중단한 채 이리 왔으니 이 어미도 짜던 배를 잘라내버린 것이다. 어찌 이리도 작은 약속을 어기는데 네가 장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 소자 어머니를 배울 생각에 미처 약속의 중요함을 도울이 했습니다. 이 길로 다시 가서 약주한 보름을 채우고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소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자는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감춘 채 아들은 결심한 듯 집을 나섰고 홀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다시 새로운 배를 짜기 위해 배틀에 실을 올렸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터라 아들이 다시 친척댁으로 길을 나섰을 때는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아들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으나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어둠이 짙어졌다. 달도 뜨지 않은 밤이라 밤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길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아들은 산기슭의 흐릿한 형태의 나지막한 조막이 앞에 나타나자 다가갔다. 조막으로 들어가 가까스로 불을 밝히니 한편에 관이 놓여 있는 것이 묫자리를 쓰기 전에 잠시 관을 안치하는 초빈인 듯 싶었다. 망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으스스한 기분도 들었으나 밤이 깊어 길을 나서기보다는 밤이슬을 피하고 날이 어느 정도 밝으면 길을 나서는 것이 좋을 듯 싶어 망자에게 예를 표하며 하룻밤 쉬어가겠다고 고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오고 가서인지 아들 양도령은 피곤이 밀려왔고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다. 밤이 깊어지자 아들은 장결에 어렴풋이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게, 최생원, 최생원. 왜 그러는가, 이생원. 오늘 밤 강 건너 이진사내에서 제사를 지낸다니 제밥이나 얻어먹으러 가세나. 어허, 일을 어찌한다. 나는 오늘 손님이 들어서 따라가기가 좀 어렵겠네. 그래? 어느 손님이 들었다는 겐가? 요 앞 동네 사는 양병사가 손님으로 들었다네. 이렇게 두 어르신의 대화가 바람에 실려 어렴풋이 들려왔고 아들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이후 한 시각이 지날 즈음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다시 어렴풋이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가 장결에 아들에게 들려왔다. 여보게, 제밥은 잘 들었는가? 아닐세, 말도 말게. 음식에 구렁이 똥이 가득한 것이 정갈하지 못해 손도 대지 않았다네. 그나마 유자가 깨끗해서 한해주려고 한 개 가져왔네. 이놈의 집구석 곧 망하게 해야 할 듯이 푸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새벽 딱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양도령은 잠에서 깨어났다. 양도령은 꿈인 듯 생시인 듯 장결에 들은 얘기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한참을 생각했다. 도대체 양병사가 누구지? 내 성이 양가이긴 한데 양병사는 누구란 말인가? 여러 가지 의아한 생각 속에서 이 집안을 곧 망하게 하겠다는 어르신의 말이 내리에 뚜렷해졌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장결에 들은 얘기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얘기였기에 무시할 수 없었고 양도령은 강 건너 이진사 댁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강 건너 마을에 도착해서 수소문하니 정말로 이진사가 살고 있었으며 양도령은 대문 앞에서 주인 뵙기를 청했다. 하지만 지난밤 제사를 지낸 터라 집안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안에서 기척이 없었지만 양도령은 물러설 수 없었기에 대문을 계속 두드리자 안에서 머슴이 기척을 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양도령은 급히 이진사께 아랠 말씀이 있으니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주인 어른께 시급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제발 여쭤주시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양도령이 물러가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는 듯 싶어 머슴은 이진사가 머무는 사랑채에 가서 고했다. 나리마님, 나리마님, 밖에서 누가 급히 나리마님을 찾습니다요. 머슴이 몇 차례 이진사를 깨우자 예, 돌쇠야. 간밤에 죄를 지내느라 피곤한데 어찌 이리 소란이냐. 나리마님, 낯선 어린 도령이 찾아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나리마님 뵙기를 청합니다요. 이진사는 급한 일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도령을 사랑채로 들이도록 했다. 얘야, 너는 어느 댁 자제인데 일이 찾아온 것이냐? 어르신, 저는 근처 고을에 사는 양시성을 쓰는 학동입니다. 여차한 연유로 지난밤에 초막에서 하룻밤 묵는 중에 이댁 제사를 다녀간 어르신께서 음식이 정갈하지 못하다고 불쾌하시면서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아무래도 제사를 다시 지내셔야 할 듯합니다. 어허, 어찌 그리 황당한 말이 다 있단 말이냐. 이진사는 어린 도령의 말이 믿기지 않았기에 도령을 내치려고 했다. 어르신,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난밤 죄수로 올린 유자 하나가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진사는 도령의 완강함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집안 사람들에게 죄수로 올린 유자 몇 개 중에 없어진 것이 있는지 물었으며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유독 하나가 모자란다고 말을 들었다. 이에 이진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어허, 아무래도 지난밤 제사에 조상님의 혼령이 다녀가신 듯이구나. 네, 그동안 형식적으로 제를 지내다 보니 음식을 소홀히 마련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은 것을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깨우쳐 주려 하시는가 보구나. 이진사는 집안 사람들에게 일러 정갈하게 음식을 다시 장만하고 모두 모여 정성스럽게 제사를 다시 지냈다. 밤에 제사를 마친 후에 이진사는 음복하는 상을 차리게 한 후에 양도령과 마주 앉았다. 얘야, 시장할 터인데 많이 들거라. 생면부지한 우리 집안을 걱정해 이리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고맙구나. 네 덕분에 그간 놓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단다. 어르신, 장결에 들어 한기로 흘릴 수도 있는 얘기이지만 한 집안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얘기인지라 이리 찾아뵌 것뿐입니다. 황당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행입니다. 이진사는 어린 나이이지만 양도령의 당찬 모습에 깊은 인상을 가졌고 날이 밝자 떠나는 양도령을 배웅했다. 양도령은 막상 이진사 댁을 나왔지만 어머니와 약조한 보름이 내일인지라 집으로 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내일이면 다시 나와야 하는데 친척 댁으로 향하기도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너고 길을 가던 중에 하룻밤을 지냈던 초막이 나타났다. 마침 땅거미가 거의 질 무렵이라 하룻밤을 초막에서 다시 지내기로 하고 초막에 들어갔다. 초막에 들어가니 장례를 치렀는지 관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도령은 관이 있던 자리를 향해 예를 올리고 깊은 잠을 자며 편히 하룻밤을 지낸 후 새벽 달기 울자마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다. 한편 홀어머니는 며칠 전 아들을 그냥 돌려보낸 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이 혹여 마음의 생채기는 나지 않았을까 하고 우려도 되었지만 보름이 되면 돌아올 아들을 위해 홀어머니는 옷도 새로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마련하며 아들을 기다렸다.
아들에게 줄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아들이 들어왔다. 홀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껴안고 토닥였다. 어이구, 내 아들. 일이 보름이 되어 너를 다시 보는구나. 지난번에 너를 그리 돌려보내고 이 어미는 마음이 편치 않았구나. 아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마 말하지 못하였으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각나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저를 두고 양병사라 칭하는 듯한 말을 들었는데 어찌 저를 그리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병사라. 아무래도 병마절도사를 말하는 것인가 본데 너에게 덕담을 하려고 그리 칭했나 보구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공을 세워 그리 큰 자리에 오르려무나. 말만 들어도 흐뭇하구나. 양도령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지난 일을 떠올렸고 신령한 기운이 자신의 앞날을 예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모자가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밖에서 양도령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밖에 나가보니 식량과 음식을 짊어진 사내가 서 있었다. 양도령은 사내가 이진사 댁의 머슴인 것을 알아보았고 머슴은 식량과 음식 그러미를 내려놓으며 홀어머니에게 서찰을 전했다. 낯선 방문의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었고 받아든 서찰을 읽자 아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야, 어찌 그런 장한 일을 하고 이 어미에게 내색을 하지 않은 것이냐. 이진사께서 네가 나선 일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구나. 이 말을 듣고 양도령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소자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을 들으시면 염려하실 듯 싶어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진사께서 그 일을 이리 크게 여기실 줄 몰랐습니다. 얘야, 이 어미는 어린 나이지만 네가 그토록 담대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은 것이 참으로 대견하구나. 필시 너를 양병사로 칭한 그 어르신도 너의 그릇을 미리 일러주신 듯이구나. 꿈을 갖고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못 이룰 꿈이 아닐 테니 명심하거라. 아들 양도령은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과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8년의 세월을 어머니와 한 약조를 지키며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양도령의 나이 20이 되어갈 즈음에 이진사는 양도령의 어머니께 청하여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켰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이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아들은 무가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었다. 아들은 담대한 기상과 백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꾸준히 키우며 수많은 변란에 맞서 큰 공을 세워갔고 한도의 병원을 관장하는 병마절도사에 올라 꿈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